채워내죠. 지금부터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 작가님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와, 자, 일단 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왜 책 제목을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이라고 했나요? 네. 원래 게임 체인저 기본 소득이 아니라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그럼 어떻게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주인공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멘붕에 빠져서 그럼 어떡해?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책 제목을 그럼 어떡해?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편집자님, 출판사에 보면 이제 편집자님하고 계속 이제 상의해가면서 이제 책을 만들게 되는데, 편집자님이 그럼 어떻게 보다는, 이 책에서 이제 게임 얘기가 나오니까, VR 게임 얘기가 나오니까, 게임이 들어가 들겠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 자체가, 이 판을 뒤바꾼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그동안의 어떤 그 세상을 뒤바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통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고 게임 체인저하고 어느 제목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 같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게임 체인저하고 그럼 어떻게 하고 어느 게 좋냐 했더니 거의 대부분 애들이 게임 체인저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너네 게임 체인저가 뭔지 알았더니 그건 모르는데 게임 들어가서 좋을 것 같더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목은 어쨌든 아이들의 흥미를 좀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상하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역사적 뭐 사실이나 뭐 약간 뭐 어떤 사건에 대한 그리고 뭐 자연재해 같은 세계 문제들은 왜 기후재난, 로봇 AI, 소득 불평등 이렇게 성평등 이렇게 네 개로 하신 건가요? 네, 이 네 가지로 한 이유는 현재 우리 2025년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측면들이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좀 완화시키거나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위해서 동화란 형식으로 이 글을 풀었는데 원래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분들이 학술 논문을 발표하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기후위기 문제라던가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라던가 성평등의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라던가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논문들을 많이 쓰시고 기본소득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증명을 논문을 쓰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평상시에 이제 그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저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들 동화라는 형식으로 녹여서 그래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좀 쉽게 그걸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채아씨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기후위기, 이 AI 관련 직업 일자리가 있는 것에 관해서 정한 까닭을 말해주셨는데, 만약에 그걸 또 새롭게 다시 내게 정한다 하면은 어떤 중요한 것으로 정할 것 같나요? 요즘 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민주주의가 또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학업, 그 공부, 시험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그 학업의 문제 이런 부분들과 기본소득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던가 뭐 공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최하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확장적으로 다른 부분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지금 놀라운 영감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다음에 책을 쓰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원 씨 아주 좋았어요. 자, 이제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주인공들의 이름을 강기우, 노본, 해퍼, 그등남, 정지소유로 했나요? 네, 제가 이름이 이선배여서 선배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그 이름 때문에, 이게 뭐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가지고 좀 이렇게 뭐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재미난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소득 이야기에서 그 아이들 이름에 기자하고 본자하고 소자하고 득자가 꼭 들어가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동시에 이제 뭐 이 기후 문제를 다루고 노무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성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이름으로 좀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정하면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기후 뭐 보네퍼 소유 등남 뭐 이런 식으로 정했고 성씨를 하면서 이제 뭐 강노지극이라는 또 한자성어가 있는데 그 한자성어가 또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짜 맞춰서 의미도 좀 살리고 이름을 통해서 뭐 상징도 살리고 그렇게 이게 판을 짜자라고 나름 그 계획을 좀 이렇게 세워서 요거 이름 정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씨 사전이 따로 있는데 그 성씨 사전도 막 이렇게 뒤져보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네. 다시 상하 씨한테 가보겠습니다. 질문은. 그럼 여기 있는 역사적 사실은 어디서 찾으셨어요? 네, 여기는 역사적 사실들은 다, 뭐, 그동안 읽었던 책이라던가, 뭐, 배웠던,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로서, 연결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사실이 아닌데 그거는 이제 그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그 소설 속의 그 이야기 소설 속에 그 조나단이라는 그 아이가 그 아기 안고 이렇게 뭐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그 평등한 어떤 그런 세상의 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이야기를 가져다 쓴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벌어졌던 사건들, 현재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쓴 것인데, 이미 뭐 그 전에 읽었던 책이라던가,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갖고 이제 하는 거고, 또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좀더 적절한 게 없을까라고 이제 자료조사를 통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채아 씨 하겠습니다. 이, 이 문제들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소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VR 기기로 이런 예들이 일어나도록 계획을 했나요? 네. VR 기기라는 것들을 쓰게 된 이유는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편집자에게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부분을 써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편집자가 뭐, 좋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요. 그런데 설마 이게 뭐 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끝나는 건 아니겠죠? 라고 했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VR이 아니라 꿈이었다라는 식으로 원래는 쓰려고 했었는데, 편집자가 설마 그건 아니겠죠? 하는 바람에, 그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마침 아는 분이 그 VR을 저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VR로 뭐 이렇게 어디 뭐 놀이공원 뭐 하는 그 체험도 해보고 어디 뭐 여행하는 그런 체험도 해보고 그 VR에 잠깐 이제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VR 세상에 가서 이런 걸 이렇게 만나는 걸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책을 쓸 당시가 한참 이게 VR이 마치 곧 그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막 한참 이렇게 붐이 일었던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그렇게 VR 이야기로 쓰면은 아이들도 더 흥미롭겠다라고 생각해서 VR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가 게임을 해본 적이 없고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스러워서
게임 잘하는 친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게임 용어도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뭐 퀘스트니 무슨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어쨌든 배워서 이 책에다가 이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티가 났는지 안 났는지. 네. 자, 다시 태화 씨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은. 이 책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기본소득인데, 그럼 아까 채원이는 이 기본소득이랑 연관 지을 수 있는 다른 주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본소득을 아예 바꿔서 기본소득 말고 다른 것으로 한다면 어떤 걸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책을 쓰게 된 이유 자체가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기본소득 외에 뭐 다른 거로 뭘 한다라는 생각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기본소득 이전에 실제로 해보고 싶은 캠페인은 세계 시민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경도 사라지고 전쟁도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 지금 울산이 있고 뭐 대전도 있고 뭐 이렇게 세종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국경이라는 걸 해보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는 뭐 울산에 가서 일을 하던 뭐 서울에 가서 일을 하던 대전 가서 일을 하던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일을 마음대로 못하고 뭐 이런 그 국경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과연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것처럼 전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게 과연 불가능할까? 또 이렇게 국경이 없으면 군대도 필요가 없고 전쟁도 필요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마치 어쨌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라고 저는 늘 그게 의문인 상태여서 그런 뭐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의 책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쪽에 대한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하고 세계 시민주의를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배워서 그걸 제가 또 어쨌든 어린이 책으로 이렇게 풀어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제가 실천적 활동도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걸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원래 이 책 다음에 이제 쓰고 싶은 책은 예전에 이제 그건 내 건데 이어서 이제 세금도 내 건데 뭐 이렇게 제목도 미리 정해놨는데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실현되려면 결국은 증세,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아주 싫은 아주 나쁜 거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내는 게 그게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데 있어서 세금을 내는 건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는지, 만약 세금을 나쁘게 생각하면 결국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뭐 세금은 재밌는 세금에는 또 무엇이 역사적으로 재밌는 세금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금이 필요한지 뭐 이런 내용들로 세금에 관한 그런 책을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회가 있을지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제가 그 원고를 쓴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다가 이런 원고로 책을 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출판사에서 미리 책을 좀 하나 써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아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먼저 막 나와서 원고를 쓰고 막 이거 출판해 주세요라고 할 그럴 마음은 없어서 출판사에서 어떤 그런 요구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요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그런 걸 써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뒤로 미뤄져서 어떤 계기가 된다라면 마음 잡고 어쨌든 열심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가님은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야 뭐 당연히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소득이 실시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이 옛날에는 많은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이 꼭 해야 된다. 기본소득, 온전한 기본소득이 된다. 라는 그런 고집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려운 점들이 좀 있겠구나. 그럼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어떻게 설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꼭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형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조금 방향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루려는 세상의 어떤 그런 목적에 부합한다라면 기본소득이 조금 바뀌는 것도 나쁘지 않,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저 역시도 좀 바뀌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뭐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우리 사회에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입고 있어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꼭 그러면 좋겠네요. 세환이 차례죠. 세환이 씨 차례입니다. 방, 방금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뭔가 좀 나아지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나쁘게 된다면, 그 중에서 그 인식이 제일 잘못될 것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대하는 뭐 이유들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형태상 서로 이제 여러 당이 이제 서로 대결하고 있는데 상대당의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니까 그 반대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대하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이게 따져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싫은 사람이 주장하니까 반대하는 뭐 그런 점들이 있어서 사실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자체만 놓고 보면 공짜로 이렇게 돈을 나눠주면 그러면 누가 일하느냐? 아무도 일하지 않을 거 아니냐. 다 게을러져서 오히려 망할 거다. 라는 그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기본소득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와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왜 부자한테까지 주느냐.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주지.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 부자한테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이유들은 뭐 다른 문제, 기본소득 나눠주는 것보다 대학 교육을 무상화시켜서 대학 등록금이나 입학금 안 받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돈 쓰는 게 더 우선이다. 장애인 복지 문제에 돈 쓰는 게 더 우선이다. 등등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기본소득은 먼저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뭐 반대하시는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다시 성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한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직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그 이제 그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니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 약간 부자층이 고소득층이 그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책에서 그 책과 같이 그 부자들이 그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약간 부자들을 고소득층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부자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은 일단 부자들 같은 경우는 당장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되면 자신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라도 선뜻 안 내던 돈을 갑자기 많이 내라고 그런다면 상당히 반발심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큰 부자들,
뭐빌 게이츠라던가 일론 머스크라던가 이런 그리고 이번에 그 챗GPT를 만드는 샘 알트만 뭐 이런 그 아주 큰 부자들이 오히려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찬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부자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왜 찬성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 이유는 바로 그 부자들이 계속 부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시스템이 온전하게 굴러갑니다. 만약 이 사회가 망해버리면 부자들도 같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 사회가 잘 굴러간다는 것은 뭐 여기 로봇 뭐 부분에 나왔는데 이제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AI가 더 일을 잘해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로봇과 AI가 물건을 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가 부자들은 사람한테 월급 줄 필요 없이 그 사람들 다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업자들이 되면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 공장에서 아무리 로봇이 물건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결국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하면 결국 부자도 망하는 거기 때문에 부자 입장에서 자신이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시스템이 계속 잘 돌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을 때 포드가 한 일 중에 하나는 그 공장의 직원들의 월급을 많이 올려준 겁니다. 공장의 직원들 월급을 많이 올려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망할 것 같은데 공장의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올려준 이유는 그 직원들이 그 월급으로 바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팔릴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들려만 놓아서는 그 자동차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가 팔려야 되고 그 자동차가 팔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수준, 경제력 수준이 돼야 되고 그래야 그 자동차의 그 생태계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소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소비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일이고 그래야 부자들도 자기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논리로 부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부자들은 자기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에는 바로 세상에 있는 어떤 공유부라는 거를 자기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공유부를 이용한 비용,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내지 않았는데 그 비용을 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나눠 가자는 거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가져간 거는 너무 많이 가져간 거다. 원래 남의 것, 모두의 것인 부분까지 당신이 가져간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내놔라. 그래도 자기 것이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인 거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이제 상아가 양을 많이 키우는 그런 목장 그 양을 많이 키우는 목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어가 이제 그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들이 풀을 먹어야 돼서 저 산에 가서 들판에 가갖고 양들 풀을 열심히 뜯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양들이 더 살이 찌고 더 많은 새끼를 낳고 해서 상어가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상어는 자기 양을 열심히 돌보고 능력껏 키우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돈 번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아가 그 양떼들을 풀어놓은 그 들판의 풀들, 그다음에 요 양들이 그 호흡하고, 양들이 또 뭐 똥 싸고, 양들이 방귀 뀌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환경이 오염되거나 뭐 이런 비용들,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아는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그 자연, 풀밭, 그리고 더럽힌 공기, 이런 부분들은 최한이 것이기도 했고, 대금이 것이기도 한 그런 부분들인데 최환이나 대금이는 아무런 자기 거를 상하가 단독으로 많이 이용했는데 최환이나 대금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 양 키우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양을 키웠으니 거기서 수익을 얻으면 자기가 다 갖는다. 였다라면 기본소득은 상하가 양을 키우면서 얻은 수익 중에 일부분은 풀을 이용한 대가 또는
공기를 이렇게 뭐 더럽힌 그런, 그러니까 공기를 이용한 대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내놓고 그 부분은 상하와 최하위와 대금과 선배가 똑같이 나눠 갖는 거. 그게 이제 기본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양치기 얘기를 갖고 예를 들었는데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사회적인 공유부를 부자는 더 많이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또 공유부를 더 많이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돌려주고 자기가 이제 노력해서 그게 성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여전히 부자로서 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부자들이 좀 설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부자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동의를 하게 될지 아니면 그거 부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할 차례네요. 작가님. 네, 작가님은 그왜 이, 네, 말씀하십시오. 그 성폭력 편 때 왜 성폭력을 싱크홀로 표현했나요? 성폭력을 싱크홀로 표현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 성차별 문제. 네, 성차별 문제는 싱크홀로 표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싱크홀에 적혀 있어요, 책에. 트램블린, 트램펠린 타고 네. 간 거, 네네. 어, 그,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이왕이면 뭐, 해결하는 어떤 그런 도구, 게임이니까 그 게임을, 어떤 게임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또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총칼 드는 그런 게임은 또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편집자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냐 해서 이제 물총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 또 우리가 보통 방방이라고 하는 그 트램펠린 뭐 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두 가지 게임이 그 그, 또 무슨 타자 버스하고 아니, 중장비들. 맞아. 중장비들 원래는 그 타요 버스인데 타요 버스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타자 버스 뭐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그 버스 중장비들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뭐였지?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인가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실제로 학원에 어떤 그런 놀이를 갖고 했었는데 뭐 성평등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이렇게 뭐 콧바람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끄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트램펠린 그 이름 방방이 어쨌든 그거를 잘하는 아이로 설정을 했는데 그 까닭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여자아이는 이래야 된다. 라는 그런 성차별, 뭐 성고정관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깨기 위해서 여자는 뭐 얌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던가 여자는 뭐 다소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뭐 그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씩씩하고 더 쾌활한 여자아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남자는 남자애도 있는 거고 그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개인의 성향의 어떤 그런 문제고 스포츠를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것들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 인물의 성격과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고 싱크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그렇게 방방을 잘 타는 애이다 보니까 뭐 싱크홀 같은 거 있었을 때 이제 그 구멍에 빠진 거 있었을 때 방방에 던져주면 그걸 튕겨서 이제 바깥으로 튀겨 나온다. 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싱크홀을 이렇게 설정을 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다시 채환 시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유부의 학교처럼 뭔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학교가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은
이런 거에 모티브가 되는 곳이 있나요? 네, 그 디지털 선도학교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학교들마다 이렇게 시범학교 비슷하게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도 한 학교에서 그런 그 지정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VR을 이렇게 나눠주고 실제로 이제 VR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창안해서 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 아이들이 어쨌든 뭐그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지루하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 설정을 하자. 그래서 뭐 이렇게 삼촌한테 때 뭐 빌려서 뭐 하는 애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상황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학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저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썼습니다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학교에서 네. 수업할 때. 수업할 때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뭐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 VR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건 뭐 마음대로 할 수 그 시간에는 또 이제 VR 안에서 하는 행동이니까 밖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뭐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아마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여기 안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좀 뭐가 안 맞는 그 부분이 사실 한 가지 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싫습니다. 네, 사람들이 눈치 못 채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다음, 알려주시오, 작가님. 네? 알려주시오, 작가님. 아예 뇌스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아니에요. 걸 두려워하면 더 발전할 수 그,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맞아요.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최한님께서 뭘 아는 것 같아갖고 괜히 이 얘기 그 얘기를 꺼낼 뻔했는데 이 얘기를 아예 꺼냈고 그동안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최한이가 눈치챈 줄 알고 괜히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백할 뻔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자백을 안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궁금해요. 진행해 주십시오. 한번 다음 주에 책 한 번 더 읽어보고 제가 찾아내서 다음 주에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상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그 각 챕터마다의 그 진행 방식이 비슷한데 그럼 그 챕터마다의 그 진행 방식은 어떻게 구원하신 건가요? 네,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 이렇게 각각에 있는 애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애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흩어진다. 뭐 이런 식의 큰 틀을 짜놓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하기 때문에 변화를 약간씩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그 처음부터 짰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그냥 처음부터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틀을 먼저 우선 작업해놓고 거기다 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넣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래서 미리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그 흐름으로 글을 쓸 건가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작업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걸 그 맞춰놓고 나서 이제 글을 써가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 구조가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생겨난 특징이라고.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작가님 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기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는 부분이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혹시, 발견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음. 혹시 그거 아닌가요? 타자 버스, 타자 버스보다 타자 트럭이 더 잘 가는 거 아닌가요? 네? 타자 버스보다 타자 트럭이 그거야 잘 가는 거. 뭐, 어차피 그 이야기 설정이고, 그건 VR 게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게임 속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네, 딴 질문 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챕터 강기의 원에서
카토 아타오 아직 나왔단 말이에요. 카토 아타오 나왔단 말이죠. 네. 이분은 왜 이 책 넣은 겁니까?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그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걸로 유명한 그런 인물, 실존 인물이고, 실제 그분의 집이 거기 태평양에 있는 그 섬이고, 실제 그 섬이 이런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서 수몰 위기에 그 처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 무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 기후를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기후 위기를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 이른바 기후 불평등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평등의 문제를 기후 불평등의 문제, 기후로 인해서 지구가 위험하다는 그 문제도 해결되지만 동시에 기후 불평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나타내기에 좀 적절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인물의 이야기들을 끌어내었습니다. 네, 다 체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책을 쓰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틀을 짤 거냐라는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 세울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부분들이고 한 가지 이 책이 제 입장에서는 나름 제가 좀 성장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어 17장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당연히 기본소득은 인간들을 위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했지 비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쓸 당시에 뭐 기후정의 행진 뭐 이런 그런 캠페인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참석한 분들 중에 이렇게 비인간 존재, 흔히 말하는 동물 식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이 세상이 과연 우리 인간들만의 것이냐, 자연들의 것이기도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새롭게 고민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기본소득을 우리 사람들은 뭐 기본소득 도래받을 수 있는데 동물에게, 식물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자연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는 거다. 그게 그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거다라고 그러한 저 나름의 깨달음에 도달했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그 분들 중에 아까는 제가 빼먹었는데 그 목소리가 크진 않지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 돈으로 더 많이 소비해서 그럼 더 많이 탄소가 배출되고 그럼 지구는 더 나빠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 그분들에게 아니다. 기본소득이 오히려 그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돈을 흥청망청 어떤 그런 쓰는 것들이 아닌 최소한의 삶,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기본소득이 무조건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 이 지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해놓고 거기 범위 내에서만 기본소득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전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른 책에도 있는 이야기고 그 전 책에도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고민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17장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고민,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17장이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장. 네. 이젠 상하 씨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책이 되게 좋았는데, 이 책을 쓰시면서 그 어려웠던 부분이나 막혔던 부분이 있나요? 네,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아까 이제 이름 정하는 거에서 강로지 극인데 사실은 극시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옛날에는 극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극시가 없어서
그 극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도 좀 고민이었고, 원래 강노치 그게 아니라 강노치 말입니다, 사실. 그 한자 성어. 강노치 말을 한자 성어인데 그 말 대신에 극을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강노치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 뭐뭐인데 말씨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강노치 극이라고 이제 이렇게 쓰게 되어서 요거 그 맞추는 거, 그 이름 그 맞추는 거 이런 것도 좀 어려웠고 노보네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로봇 이야기인데 그래서 노보네포 뭐 이렇게 해서 노보네포인데 로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이제 그 설정하는 그런 문제라던가 일부러 이제 뭐 남자 여자 아이 성별을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던가 또 이제 뭐 우리가 남자애들이 더 이렇게 주인공이고 막 이렇게 뭐 앞서서 나가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지 않으려고 그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성 그 구별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그 뜻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일부러 그런 설정들을 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부러 노보네퍼 그 종교적으로도 목사님 얘기도 나오지만 일부러 이제 불교 쪽 이야기도 좀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제 노보네퍼 같은 경우는 엄마가 목사님이고 그 아빠가 이제 외국인이고 한국인데 비해서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또뭐 그런 설정을 좀 이렇게 바꿔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좀 다양성 있게 뭘 하려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점도 여러 가지여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인제 맞추면 되나요? 더 질문할 거 있으면 더 하셔도 되고 더 질문 혹시 없으면 더 질문할 사람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채원 씨 질문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본소득을 처음 어떻게 접했나요? 네, 제가 기본소득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어떤 지방선거 뭐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정당에서 플랜카드에 기본소득 어쩌고저쩌고 써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기본소득이 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독서계실 수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왜 독서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일은 다 더 잘한다. 그러니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거기에는 바로 이제 우리가 토론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창의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로봇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잘 읽고 논술을 잘하고 뭐 이래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알파고 또는 이제 AI 강인공지능 AI가 등장한 이후에 뭐 글을 쓰는 거,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음악을 연주하는 거, 이런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AI가 등장하는 걸 보고서 그럼 도대체 인간들은 뭘 하지?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노는 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다, 나중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겠다. 근데 놀기만 한다고 이렇게 돈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책도 읽고 뭐 스터디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 푹 빠져서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세상을 위해서도 더 좋은 세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을 좀 만들고 싶다.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고 기본소득 캠페인의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기본소득을 좀 쉽게 흥미롭게 좀 접할 수 있는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게임 체인지 기본소득이라는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인제부터 네, 혹시 상아 씨 질문 질문. 있나요? 네. 네, 말해 보십시오. 그 작가님이 그 기본소득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이지만, 작가님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단점이 없다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기본소득의 제가 솔직히 생각하는 문제점은
기본소득이 처음에는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텐데, 기본소득을 다 받게 되면, 그걸 당연하게 사람들이 여기면, 지금보다 물론 나아지지만, 그거에 만족하게 될까? 그리고 그 이후, 그 시대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기본소득이 지금 우리가 실현 안 됐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지만, 거기에 가면 분명히 만족 못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이 없을 때는 집만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집을 가게 되면 집을 가져서 행복하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처음에만 드는 거지. 좀 더 지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또 다른 불만이 생기는 것처럼 기본소득 그 이후에 또 어떤 어, 불만이나 어떤 문제가 들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을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이제 공유부를 이용하는 거니까 기본소득을 당신들이 그 이용하는 대가로 내놔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부자들 이런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설득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질문 끝났나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게 있네요. 게임즈의 기부속에게 맨 처음 부분은 작가랑 글이랑 소개했지 않나요? 글 쓴 사실, 그림 쓴 소개돼 있는데, 실제로 작가님이 서울 교육대에 나왔나요? 네, 제가 학교를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만 했는데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 됐어야 됐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 대신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과 독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 선생님은 못해서 언젠가는 학교 선생님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선생님 제 친구들이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다. 그래서 과연 언젠가 학교 가서 학교 쌤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 선생님들이 보통 62세에 이제 그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기한이 좀 짧아가지고 어쨌든 뭐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이제 어린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작가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작가분과 질문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